자,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경감 김보희라고 합니다. 앞에 굉장히 무거운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연안해역 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안전문화 조성에 관한 거를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지구가 보이십니다. 우리 지구는 70%가 바다로 덮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가 느끼기에 바다는 우리랑은 좀 거리가 떨어진 것 같고 이제 좀 밀접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와 그나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연안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안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 바닷가가 있습니다. 상세하게 이렇게 나누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아까 앞서 발표하신 그거는 이제 선박사고에 관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선박사고와는 좀 다르게 연안해역에서의 사고입니다. 선박사고는 사실 연안사고에 비해서 2배 정도 발생하는데 인명피해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연안해역에서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이제 안전불감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굉장히 2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입니다. 적용되는 범위는 바닷가와 바다 무인도서입니다. 그럼 연안사고가 어떤 종류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갯벌이나 갯바위, 강파제, 연육교, 선착장, 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하거나 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누구나 연안사고 하면은 익수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죠? 익수는 58%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이 외에도 항포구 차량 추락이 있고 테트라보드에서의 추락, 그리고 갯바위 낚시객들의 고립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안사고는 작년 한 해 동안 721건이 발생했고 이 중에 사망하고 실종한 사람은 118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통계는 매우 위험한 상황만 통계를 잡은 거기 때문에 소소한 사고까지 합치면 몇 배가량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익수는 58.5%가 인명피해를 내고 있고 추락, 그 다음 고립자 순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서해 보시겠습니다. 바닷가에선 조개를 캐는 등 갯벌 체험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썰물 때는 활동하기 좋지만 밀물 때는 순식간에 물이 차는데 그 속도가 성인 걸음보다 2~3배나 빨라서 자칫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경 구조정이 해안가 쪽으로 빠르게 이동합니다. 이제 안전하게 있는 상태로 확인돼. 무인도에는 31살 A씨 가족 8명이 해경의 구조를 기다립니다. 인근에 있는 선제도에서 주변 경치를 구경하다가 갑자기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고립된 겁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안도의 외침이 들립니다. 조개를 잡던 70대 남성이 육지에서 1km 떨어진 무인도에 고립됐다가 해경에 2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최근 갯벌에 나갔다가 숨지거나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낮에는 멈췄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장소별로는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해안가입니다. 그 다음 항포구, 연해 순으로 일반인들이 접근이 쉬운 곳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해안가 사망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별로는 물놀이 성수기인 7월에서 9월이 56%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망사고 피해자는 대다수가 어른일까요? 아니면 아이일까요? 네, 맞습니다. 정말 다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네, 성인이 95%나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인은 74%나 되는 개인 부주의로 인한 안전수칙 미준수입니다. 심각한 안전불감증입니다. 정말 잔잔한
지금 바다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쪽에 큰 파도가 오고 있는데 낚시객분들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보지만 파도에 갑자기 휩쓸려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안전 불감증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 저 여성이 굉장히 파도를 우습게 보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우습게 보다가 지금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떠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끝이 이제 해변이라서 사망하진 않았습니다. 한 가족이 지금 날씨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바다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미끄러져서 지금 쓰러지셨는데 파도가 바다 쪽으로 이제 내려가고 할머니로 보이는 분이 지금 구하러 가고 있습니다. 파도가 다시 밀려오자 할아버지가 육지 쪽으로 다시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파도가 역방향에서 밀어 닥쳤습니다.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바다 가까이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바다는 아니고 계곡입니다. 계곡에서는 물이 올라오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물이 불어오를 때는 빨리 피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안 떠내려 가려고 서로 인간띠를 만들었는데 사실 구경하는 분들이 줄을 던져줬어야 만드는 게 있는데 이제 그냥 영상만 찍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상태가 미끄러집니다. 인간띠가 이루어져 있어서 한꺼번에 다 같이 이제 끝은 너무 좀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선박 사고 이외 연안해역에서 그리고 계곡에서 또 수영장에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해양경찰청은 다각적인 안전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고가 발생해서 신고가 접수되면은 신형 연안 구조전과 순찰차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구조 대응 태세를 마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처럼 위험한 해역에서는 우리가 위험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작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되게 추상적이시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임리히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한 번의 대형 사고가 있기 전에는 반드시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고 그 전에는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삼풍 백화점 얘기를 들 수 있습니다. 설계 하중에 4배가 넘는 그 설치 장비를 옥상에다가 이렇게 했고, 그리고 철근 지지해주는 철근이 대부분 이제 많이 빠져서 부실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관리도 굉장히 소홀했는데 300건의 사소한 징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옥상이 심각한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는 게 드러나고 천장에서는 금이 갔습니다. 이것도 사소한 징후라고 무시를 하자 그 다음에는 벽에 균열이 일어나서 내부 직원들이 이게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를 자체적으로 하고 전문가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조사도 나왔는데도 계속 무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주 많은 사소한 징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를 해서 이렇게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거고, 아까 전에 발표하신 세월호 같은 것도 정말 많은 징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무시해서 이렇게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안 해역에 접목해서 우리가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곳은 매년 저희가 현장 조사를 나가서 그 사고 위험성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해역에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은 A급 해역으로, 그다음 덜한 곳은 B급, C급으로 지정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사고 유형에 따라 또 사고 건수에 따라 이거 매년 변동이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안전시설물을 이제 점검하고 보강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영흥 진도항입니다. 보시면 차량들이 있고 사람들이 막 모여있죠. 여기가 밀물 때는 차량이 침수되는 곳입니다. 저곳이 영흥항 슬리베이인데, 썰물 때는 드러나 있다가 밀물 때는 물이 막 들어오는데, 낚시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 되게 좋은 주차 장소가 있네 하면서 차를 대셨다가 낚시하러 가서 자기 차가 이제 침수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해경, 소방, 경찰, 민간까지 정말 많은 인력들이 동원이 돼서 이 차량을 강제 예인 조치합니다. 저희가 또 출동을 했습니다. 현장에. 저곳입니다. 사고가 이제 침수 사고가 나는 곳입니다. 현장에 출동해서 보니까 이제 출입금지 팻말이 있긴 있는데 옆쪽으로 치워져 있어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인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지자체 직원들과 이제 같이 나가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습 침수구역 출입금지 이렇게 보이시죠? 운전하고 가면은 보기 싫어도 보이고, 이걸 무시하고 저 안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또 있고, 이것도 무시하면 안쪽에 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차가 침수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사실 이 조치를 한 이후에 침수된 차량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여기는 시화 강조제 중간 선착장입니다. 여기는 차량 추락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얼마나 많은 차들이 얘를 무시하고 넘나들었는지 아시겠죠? 사고가 자꾸 발생하니까 저희가 또 현장에 나가서 지자체 그 안전시설물 관련된 예산 지자체가 갖고 있어서 지자체랑 협의를 해서 요청을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다시 했습니다. 이렇게 또 보강한 이후에는 차량 추락 사고가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소래철교입니다. 많이들 가보셨겠는데, 여기가 사람들이 자살도 많이 하고 운주로 인해서 추락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보시면 너무 올라가기 편하게 돼 있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인명구조함조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또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인명구조함을 설치해 주셨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 난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약간 자살 명소처럼 돼버려가지고 이 난간을 잡고 올라가서 떨어지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에 이렇게 아이디어를 드린 거는, 이 롤러를 자살 방지 롤러라고 해서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하고 싶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했다가 잡았는데 이렇게 돌아가면 죽을 뻔했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자살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법칙은 깨진 유리창 법칙입니다. 이것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혹시라도 보상 문제가 있을까봐 그 차량을 건들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어떤 차량은 깨진 유리창을 가진 차량은 사람들이 이게 방치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유리창을 더 깨고 거기 쓰레기를 버리고 그 안에서 담배도 피고, 그래서 사소한 실패나 그런 문제점이 아주 크게 될 수 있다는 거라서 이것도 연안해역에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5위도 선착장입니다. 보시면 어민의 출입금지는 진짜 잘 돼 있는데 옆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이 부분이 엄청 낡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엄청 무시하면서 그냥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제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지자체에서 또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서 이 안이 좀 위험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항만 내에서 낚시하지 말라는 안내판입니다. 근데 누구도 이걸 보고 누가 그걸 지키겠습니까? 항만 안에서 낚시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걸 말하기엔 얘가 너무 낡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빠방하게 바꿔놨습니다. 2019년에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미 친수공원입니다. 저기 할아버지 보이시죠?
여기는 수영 금지 구역이고 여기서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신수 구역이다 보니까 이제 물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제 접근성을 좋게 했는데 이 옆에 보면은 이제 수영 금지라는 팻말이 작게 있어서 사람들이 또 인지를 못하고 밤에 술을 마시고 더우면 와 좋다 하면서 들어가서 이렇게 사망 사고가 많이 이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가봤습니다. 굉장히 바람 부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뭐 발을 담그고 싶은 기분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지자체하고 이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에 사람들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시설물을 조치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아마 내년에 가시면 뭔가 달라진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영흥도 목섬입니다. 모세의 기적이라고 해서 썰물이면 길이 납니다. 여기는 육지고 여기는 목섬이라는 섬입니다. 사람들이 들어갔다가 조석 간만의 차이를 아주 무시하시고 그냥 노시다가 물이 들어오면 나올 수가 없어요. 배도 없고 그렇다고 수영하고 올 수도 없고 그렇다면 만주에서 간조까지 될 때까지는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를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어린아이랑 같이 가는데 그럼 춥고 뭐 이제 저체온증이나 이런 게 올 수 있어서 저희 쪽으로 이제 구조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또 저희가 거리를 맞대서 이 목섬에 방송 장비를 출력이 좋은 방송 장비를 하나 설치를 해서 밀물 2-3시간 전에 이제 물이 들어오니 목섬에서 나가셔야 됩니다. 라는 방송을 해서 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니 해도 이제 개인의 안전 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연안안전 문화를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5개 지방청이 있는데 그 주관으로 맞춤형 생존수영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경찰교육원에서는 바다로 캠프라고 해서 뭐 해양 생존 훈련 체험 같은 거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인천서 한강파출소가 있는데 거기서 생존 수영을 한 사례입니다. 사실 거의 전국 해경서의 반 이상의 그 사람들이 한강으로 와서 생존 수영 교육을 받고 있고 정말 폭발적인 반응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교육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명조끼 제대로 입지 않으면 잘못된 비용지불입니다. 방법입니다. 불편하다고 느슨하게 착용하면 구명 잠시만요. 하지만 이런 구명조끼도 제대로 입지 않으면 비용지불입니다. 불편하다고 느슨하게 착용하면 구명 구명 이거 꼭 보셔야 돼가지고. 하지만 이런 구명조끼도 물을 먹기 쉽습니다. 이럴 경우 당황해서 허우적거리게 되는데 그럼 구명조끼가 벗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명조끼도 제대로 입지 않으면 비용지불입니다. 불편하다고 느슨하게 착용하면 구명조끼만 떠오르고 몸은 치어져 물을 먹기 쉽습니다. 이럴 경우 당황해서 허우적거리게 되는데 그럼 구명조끼가 벗겨질 수도 있습니다. 수영 훈련 3단계 구명조끼 바르게 구명조끼를 어떻게 바르게 입을 수 있는지 구명조끼는 물에 뜨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체온을 유지해주고 눈에 잘 띄는 색깔로 조난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구명조끼만 챙겨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명조끼도 제대로 입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선 구명조끼를 착용한 후 가슴 부분에 단추를 채우고 가슴 조임줄을 3개 당겨줍니다. 구명조끼 하단에 세력줄이 있을 경우 다리 사이로 빼서 조끼 아랫부분에 고정시켜주면 끝!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 완료!
구명조끼를 제대로 입었으면 물속에 입수하는 방법을 익혀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입수 자세. 몸을 일직선으로 하여 발이 먼저 들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입수하게 되면 구명조끼의 부력 때문에 몸이 바로 수면 위로 솟구치게 되는데요. 안전하게 떠 있으려면 뒤로 돌아 큰 대자로 들어누워 천천히 호흡하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구명조끼에 가슴 조임줄을 느슨하게 착용하면 몸이 처져 자칫 물을 먹기 쉬운데요. 허우적대면 구명조끼가 벗겨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네, 잘 보셨죠? 제가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을 가면은 구명조끼를 제대로 입고 있는 사람을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렇게 앞으로는 이제 자녀분들이나 이제 본인께서도 구명조끼를 잘 착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요. 연한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안전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파제는 출입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술을 드신 후에는 방파제는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가시더라도 안전화를 착용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갯벌에서는 만약에 갯벌에 발이 깊이 박혔다 그러면은 이렇게 빼려고 하면은 물리적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을 대고 누워서 자전거 페달을 밟듯이 다리를 움직여서 빼시면 쉽게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물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휴대폰 등의 알람을 꼭 설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이제 조개 같은 거를 채취하시는데 이게 캐는 맛이 있어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했어요. 아, 나가야겠다 생각했는데 그걸 등에 짊어지고 자기 목숨이 이제 사느냐 죽느냐인데도 그 조개를 못 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헬기로 이제 거의 목까지 차 있는 상태에서 이제 헬기로 구조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갯벌엔 혼자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리고 갯골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갯골을 이제 넘어 다니시면 안 됩니다. 갯바위입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기상 정보가 안 좋으면 바다 가까이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안내판의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위험하다고 했는데 꼭 그곳을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위험하다고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꼭 들어가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인 이상 활동을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갯바위 같은 데 갈 때는 안전화를 착용하셔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으로 생존 수영입니다. 보시겠습니다. 2m가 넘는 파도 속에서도 학교에서 배운 생존 수영법을 활용해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존 수영을 연습하기 전 물에서 발차기와 물놀이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물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음파호흡법은 육상에서와 달리 숨을 들어 마실 때와 내쉴 때를 구분해 물 밖에서는 입으로 들이마시고 물 속에서는 코로 숨을 내쉽니다. 누워뜨기는 가슴과 허리를 펴고 시선은 하늘을 응시하며 물 위에 누워서 떠있는 자세입니다. 몸에 힘을 뺀 상태로 귀가 수면에 잠기도록 눕고 양팔은 넓게 벌려주어야 몸이 가라앉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생존 수영은 바다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이 생존 수영이 중요한 이유가 물에 빠지시면 대다수 이렇게 허우적거리시거든요. 근데 허우적거리면 물을 먹고 너무 당황하게 됩니다. 근데 생존 수영은 말 그대로 특별한 영법이 아니라 가만히 누워 계시면 됩니다. 그냥 파도에 몸을 맡기고 이제 그러면 이제 구조 세력이 올 때까지 체력도 소모가 안 되고 견디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헤로드 앱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구글 앱 스토어에서 보시면 발견할 수 이제 설치할 수 있거든요, 무료로. 이 헤로드 앱이 여러분이 연안 바다에 가셨을 때 사고가 나셨어요. 그러면 해수욕장에서 사고가 났다, 모래 해변이다. 내 위치를 구조 세력한테 말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직원도 없고.
그랬을 때 헤로드 앱이 있으면 이렇게 구조 요청을 하면 바로 위경도로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갯바위나 어디든지 위경도로 뜨기 때문에 이제 신고를 하시면 저 위에 이게 SOS 버튼입니다. 이것만 누르시면 바로 해경 상황실에 이게 신고가 들어와서 구조 세력이 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로드 앱 잊지 마시고 꼭 이렇게 바다로 가실 때는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작년 대국민 연안안전 공모전 때 이제 선정된 작품들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너무 잘 녹아져 있어서 제가 몇 개 가져왔습니다. 너무 편안하게 누워있죠. 근데 파도를 보면 얘는 이제 늑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믿지 마세요라는 겁니다. 네, 아주 멋지게 갯바위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계시죠. 근데 크게 보면 파도가 이분들을 낚시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된다고 제가 이 공모전 이 작품을 보면서 정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갯벌에 갔을 때 조개 몇 개 더 캐려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이 조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꼭 알람을 맞춰 놓으시고 안전하게 해루질 같은 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 된 건데요. 달리고 있는데 바다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밀물의 속도는 7에서 15km로 성인 걸음보다 두세 배 빠른데 사실상 해수욕장 모래해변이나 갯벌에서는 성인들이 정상적으로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4~5배가 더 빠르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밀물이 오기 전 2~3시간 전에는 안전하게 나오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물놀이 필수품 구명조끼 반드시 챙기셔야 되고 챙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줄까지 완전히 다 잘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